안녕하세요. 행정처분 전문 김은 행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병의원 의료기관이죠.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호법과 의료급여법을 위반했을 때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통은 보건복지부에서요. 정기조사가 됐든 수시조사가 됐든 현지조사를 합니다. 여기 현지조사에서 충분하게 사실조사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국민건강보호법과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요. 여기서 부당 환수는 의료급여법에 관한 것은 일선 지자체에서 환수를 하고요. 국민건강보호법에 관련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의료기관에서 현지조사를 받으면 두 가지 법률 때문에 각각 처분이 나온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호법에 대해서도 영업정지가 나가고 의료급여법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상대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세트로 해서 같이 진행하시는데 일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으로 내가 취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환수가 별도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때가 보건복지부, 일선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각각의 처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처분이 4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정지 2개 나가죠. 그 다음에 일선 지자체에서 환수 하나 나가죠.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하나 나가죠. 그래서 총 4개가 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진행하셔야 되고 불변기한을 지하지 않도록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시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이 잘 안 된다, 거의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대로 이제 진행하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잘 모르셔서 여러 가지 처분이 이제 사방팔방에서 막 나오니까는 정신이 없어 하시는 여러 가지 병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있으십니다. 뭐 큰 대형 병원들이야 법무팀이 다 있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절차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런 처분이 나오면 앞서서 행정기관하고도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행정사들하고 하시고 행정심판까지 저희 행정사하고 여러 가지 원활하게 좀 문제를 좀 해결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행정소송을 막바로 가는 것보다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행정심판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저희한테 좋은 결과가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기면 행정기관에서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하게 되면 본인들이 감사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항소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징계를 받거나 추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소를 합니다. 대부분 제 경험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행정심판을 통해서 처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항소라는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무조건 행정심판 결과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심판을 해놓으면 설사 우리가 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각종 자료나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이런 것들 또 재결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거를 또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소송을 준비를 할 때 신중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각종 증거,
상대방이 주장한 여러 가지 서면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소송을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소송은 1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심에서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지 항소심에서도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사실관계가 픽스된 거를 항소심에서 바꾸는 것들이 사실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물어보면 이거 바꾸기가 조금 사실관계가 1심에서 좀 어떻게 좀 딱 정해져 가지고 픽스가 돼 가지고 좀 재판부에서 잘 인정을 안 해주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로펌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행정사건들을 이제 처리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실 때는 제대로 잘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준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첫 번째로 행정심판을 먼저 해본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를 하면 행정소송을 좀 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나오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 소송 1심, 소송 2심, 3심 이렇게 제도가 있다. 요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은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사견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증거를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행정처분서 자체도 저희한테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분실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신데 좀 여러 가지 행정처분서부터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차피 이제 다툼이 국민건강보호법상 이제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그런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기라든가 자료들 이런 것들 좀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분서 같은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받게 되는데 기왕이면 좀 갖고 계시는 게 좀 초기에 빨리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어떤 프로세스, 어떤 구제 절차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도 의료기관 관련해서 좋은 영상을 준비를 할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가 있으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